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 그렇다면은 속도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추어 기준이고요. 교회 또는 일반 밴드 영역에서 필요한 정도. 네, 그 정도만 이야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BPM 140입니다. BPM 140이고요. 좀 독한 사람은 BPM 160까지. 네. 이렇게 최종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140이라는 그 템포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냐면, 뭐,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일반 밴드, 뭐 직장인 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버스킹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곡이라는 것이 느린 발라드 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정도 되는 템포의 곡도 있고 매우 빠른 곡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요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빠른 템포를 보자면 140까지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더 빠른 곡은 160까지도 사실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140에서 160으로 올리기에는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고 연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40 정도로 제가 마지노선을 잡은 것이고, 140 정도까지 도달하신 분들은 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160까지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40을 마지노선으로 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마지노선을 140으로 걸었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140이면 나 언제 140까지 하지? 나 이제 60 연습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연습 방법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60에서 연습하다가 갑자기 70으로 올리고, 70에서 80으로 올리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톤, 타임 키핑 밸런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올려야 된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연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일반 영역과 아마추어 고급 영역을 제가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은 큰 뿌리는 루디먼트와 리듬, 이렇게 두 개로 한번 제가 설정을 해 봤습니다. 아마추어 일반 영역 같은 경우는 루디먼트 종류는 4연음 기준에서 싱글 스트로크, 액센트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싱글 스트로크, 액센트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싱글 스트로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액센트입니다. 싱글, 더블, 액센트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싱글, 액센트, 더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영역에서 다루는 곡들은 싱글 스트로크와 액센트 스트로크를 활용하는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다루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더블 스트로크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더블 스트로크, 근데 싱글과 액센트가 먼저 선행되어야 더블 스트로크도 다룰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더블 스트로크는 또 왜 중요하냐면 3그루핑 필링 같은 것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뚱축 이런 거 할 때 싱글만 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뚱축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순차적으로 탐들을 차례대로 때리고 왼손 고스트 노트를 더블 스트로크로 해줘야 3그루핑 필링이 완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블 스트로크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하지만 아마추어 일반 영역인 분들은 싱글 액센트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듬 종류는 8비트, 16비트, 고스트 노트, 셔플까지입니다. 왜냐면은 좀 밴드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 밴드, 일반인 직장인 밴드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얼마든지 셔플이 포함되는 합주곡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으시는 일반 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티비 원더의 이준실 러블리 그 곡도 셔플이거든요.
Isn't she lovely? 이런 식으로 셔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셔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일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셔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셔플을 빼버리면 셔플 합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셔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아예 합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셔플을 일반 영역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추어 고급 영역입니다. 네, 고급 영역. 이분들은 좀 약간 독한 분들. 네, 일반 영역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좀 더 파보겠다. 네,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루디먼트랑 리듬 종류는 일반 영역 당연히 포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루디먼트 같은 경우는 유견음 관련된 액센트 루디먼트를 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고급 영역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유견음이 사실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견음 관련된 것들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필링이 정말로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그리고 진짜 유견음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언어로 치면 그 유견음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거를 연습하면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앞서 일반 영역에서 충분히 내공을 다지신 분들이 이제 유견음 관련된 루디먼트라든지 액센트라든지 뭐 세트 들으면서 리니어 패턴 그런 것들을 조금씩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듬 종류는 이제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하프타임 셔플 그리고 바운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운스라는 장르는 뭐냐면은 A 비트는 스트레이트 비트인데 그 A 비트에서 발생하는 16분음표를 셔플화 시켜서 바꾸는 것을 바운스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리듬이 예를 들면 쿵, 치크, 빠, 치쿵, 치크, 쿵, 파 이거는 스트레이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운스로 바꾸면 쿵, 치크, 빠, 치크, 치크, 쿵, 빠, 치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네, 그런 리듬을 바운스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고급 영역으로 제 나름대로 분류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제 프로 영역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프로 영역 같은 경우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굳이 넘을 필요가 없는 벽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직업은 아마 고유의 전문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웬 생뚱맞은 일반인이 나도 당신처럼 그 고도의 영역으로 내가 6개월 또는 1년 안에 내가 한번 당신의 영역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본인 자리에서 호흡숨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문 고도의 영역으로 삶을 지탱하고 계신 것처럼 프로 드러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 어쨌든 프로의 영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BPM 200, 네, BPM 200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사실 프로들이 다루는 내용들은 진짜 너무 많긴 한데 지금 제가 작성해서 읽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루디먼트, 싱글, 더블, 액센트, 파라디들, 4연음, 5연음, 6연음, 8연음, 12연음 모두 구사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5연음이라든지 뭐 9연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못합니다. 네, 제가 연습을 잘 안 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어렵게 연주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4연음, 6연음, 8연음 위주로 네,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은 프로 드러머들이 그런 연주를 구사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리듬 종류 8비트, 16비트, 고스트노트, 퓨전 재즈, 라틴, 스윈, 보사노바, 셔플, 바운스 리듬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네, 나중에 온갖 괴상한 리듬까지 막 다 창조해서 이런 식으로 구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드럼 솔로 영역, 드럼 솔로 같은 부분은 좀 드럼 솔로를 잘 하시는 프로도 있고요.
솔로 자체가 관심이 없는 프로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솔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아티스트적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시면서 개인의 앨범을 좀 대중들에게 많이 어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로보다는 이제 섹션, 네, 가수들 세션이라든지, 네, 뭐 레코딩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은 좀 솔로보다는 네, 기본 리듬, 뼈대, 네, 이런 세션들,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제가 위에 짧게나마 나열해드린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의 실력이 다 똑같다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네, 프로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클래스로 연주하는 프로들은 우리가 또 리스펙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프로 영역까지 좀 짧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프로 영역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쓸데없는 힘을 빼지 마시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역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즐겁게 음악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하이 아마추어급의 연주를 하시면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면서 성장의 재미를 맛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선 걸어드린 것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계속 제가 어저께 프로페셔널 강의 1강이 올라갔었죠. 앞으로도 계속 연재 강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고급 영역까지 레슨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